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영재와 천재의 차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는 뭐고 천재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재와 천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는 뭐 IQ가 130 정도 되는 아이인데 천재는 막 150, 160 되는 아이를 천재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영재는 그냥 뭐 노력해서 될 수도 있는 건데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조금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이제 영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재라는 뭐 개념은 뭐냐, 그다음에 영재라는 아이는 뭐냐, 둘째는 천재는 누구냐, 그다음에 셋째는 영재와 천재의 관계, 즉 영재가 성장하면 천재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재는 누구인가? 영재는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를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재성은 뭐냐? 영재성은 스탠퍼드 대학의 터만 교수는 영재성이란 IQ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영재 교육의 아버지가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의 터만 교수인데요. 영재성이라는 것은 IQ, 영재성 이꼴 IQ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IQ만 가지고도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냐? IQ 보통 130, 135, 130 정도, 상위 2% 정도, 2%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를 영재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다른 학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대표적인 영재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가 조셉 렌줄리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영재성의 모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터만 교수와는 달리 능력, 보통 IQ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상의 능력, 그 다음에 플러스 창의성, 그 다음에 플러스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그런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영재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렌줄리 교수가 얘기한 것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재성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주로 나타나는 거냐 보면 가능성이니까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붙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영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이고요. 미래에 큰 업적,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게 아니고 능력만 상위 2% 내지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아이들, 특히 아동들에게 붙여지는 아이들, 그렇게 붙여집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gifted child라고 그래요. gifted child. 즉 선물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 그런 뜻이죠. 한국어로는 영재 그러면은 꽃을 피우는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gifted child, 그래서 선물을 받고 태어난, 정말 행운하죠. 다른 아이들은 갖지 못한 그런 선물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 그런 뜻으로 gifted child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둘째로 천재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genius라고 그러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genius. 이거는 천재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성취를 보인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성취. 주로 성인들에게 붙여지는 말이죠. 가끔은 어린아이한테도 천재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 아이가 어리지만 대단히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릴 때도 이미. 그러니까 어릴 때도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음악이면 음악, 뭐 미술이면 미술, 그런 특정 분야에 있어서 어른들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 성취를 보일 때 우리가 보통 천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능가하는 그런 성취를 보이기는 대단히 어렵죠. 자, 그래서 천재라는 말은 주로 어른들에게 붙여지는, 성인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재라는 기준이 뭐냐? 탁월한 성취라는 거예요. 탁월한 성취가 있어야만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천재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 천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호킹 박사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뭐 노벨 또 물리학상 받은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 같은 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나카무라 슈지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천재에 이르는 그런 업적을 남겼던 그런 분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뭐 천재에 아주 이름을 붙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음악 분야, 뭐 미술 분야, 예술 분야도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카소라든지, 또 문학 분야에서는 여러 분 있어요. 뭐 여러 분 있지만 뭐 괴테나 이런 분도 있지만은 요즘에 뭐 프랑스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사람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놀라운 성취를 보였고 탁월한 성취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기업 분야, 회사에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이죠. 아이폰이라는 것은 사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전화기, 셀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 셀폰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걸 내놓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스마트폰이 됐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만든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CEO가 있잖아요. 이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SNS, 즉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또 꼽으라고 한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같이 꼽을 수 있는 그런 천재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탁월한 업적, 탁월한 성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탁월한 성취가 있으면 우리는 천재라고 이름을 붙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죠. 이 탁월한이라는 기준은 뭐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상위 1% 아니면 상위 0.5%의 이런 탁월한 그 분야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영재가 성장하면 천재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사실 영재는 잠재 능력, 미래의 능력이 상위 2%뭐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상위 2%의 탁월한 어떤 업적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측한 대로 성장하는 건 아니죠. 어릴 때는 대단히 높은 그런 능력을 보였지만, 잠재력을 보였지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커다란 업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릴 때는 그렇게 뛰어난 영재급 수준의 그런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대단한 그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하나의 변수, 능력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영재성에 보면은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이런 걸 요즘에는 굉장히 부각해서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가 커서 천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영재가 커서 천재가 돼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즉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영재를 잘 교육시켜서 천재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영재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성취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실적, 성취 이런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뛰어난 영재다.
뛰어난 아주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교육, 그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잘 제공해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잘 북돋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탁월한 어떤 업적을 만들고 탁월한 성취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재가 성장하면 천재가 되는 게 정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잘 길러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천재로 만드는 그런 일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재는 어린아이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이고 잠재력이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천재란 말은 성인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이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탁월한 성취를 보였을 때 우리는 천재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